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 부분도 공부하면서 같이 제작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APT 공격의 침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메일이나 웹쇼핑이나 모바일이나 USB, 뭐 파일 공유 등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웹쇼핑에 대해서 한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고요. 먼저 해커들이 어떻게 보통 공격하게 되냐면 해커들이 크게 웹서버나 아니면 내부 사용자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내부 사용자는 어떤 회사의 회사 사원들이 되겠죠. 그리고 해커가 웹서버나 내부 사용자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서버는 상당히 정적인 시스템인데 하나의 서비스에 하나의 응답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만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에 대한 이렇게 탐지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사용자들은 상당히 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고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상당히 웹 서비스를 이용한 패턴이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해커가 해킹하게 돼서 그 사이트를 해킹해서 그 내부 사용자가 접속을 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이런 식의 형태로 해커들이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 먼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면 내부 사용자들이 주로 접속하고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만약에 뽐뿌라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해커는 먼저 그 뽐뿌라는 정상 사이트를 먼저 해킹하게 됩니다. 그 해킹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웹 해킹이 많겠죠. 그 웹 해킹을 해서 만약 그 사이트에 이런 엑셀이나 그다음에 어도비 리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등의 이런 윈도우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에 해당하는 익스플릿 코드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내부 사용자들은 접속하는 순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데 악성 코드에 감염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해커가 미리 마련해둔 CNC 서버를 통해서 내부 데이터나 유출이나 아니면 내부 시스템에 대한 그 어떠한 파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아웃 다운로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것은 제가 이제 직접 구현한 것인데, 제가 192.168.0.11 8080 포트로 접속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이트가 이제 정상 사이트가 되겠죠. 제가 정상 사이트를 직접 구현할 줄은 몰라가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만약에 뽐뿌 사이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상 사이트를 이제 해커가 해킹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자바 취약점에 해당하는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이 사이트에다 삽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사용자들은 이제 실제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second sample.exe라는 악성 코드를 자동으로 다운받고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하게 되면 사용자는 추가 악성 코드를 다운받게 되고 실행하면서 키로그 파일을 CNC 서버로 전송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악성 코드 이제 전체적인 간단한 정보로는 second sample.exe라는 것을 드라이브 다운로드 형식으로 다운을 받게 되고 다운받아서 실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커가 미리 설정해둔 CNC 서버를 통해서 추가 악성 코드를 다운받고 이 추가 악성 코드는 이 apple.exe라는 파일이 되겠는데 이 파일이 DLL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서 같이 연동되면서 키로그 파일이 생성되고 지정된 FTP 서버로 30초 단위로 전송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핵심은 악성 코드에서 핵심은 이 파일이 되겠는데 이거는 바이러스 토탈의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악성 코드는 제가 하걸이나 검색을 통해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 네 조금 기초적인 거긴 한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현 및 실습을 통해서 실습한 것을 간단하게 보면 정상 사이트의 칼리 리눅스에서 메타스플래시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삽입하게 됩니다. 키로그 정보는 FTP 서버를 이용해서 CNC로 강제로 전송되게 되겠는데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곳에서 어떤 취약점을 사용하게 되냐면 자바 버전의 6.18 취약점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 취약점의 상세 내용은 여기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참고를 하고 제가 한번 따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바 2 버전에 해당하는 취약점을 페이로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에 자바 6 버전에 해당하는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 URL로 접속을 해서 악성 코드를 다운받고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상 사이트 이곳으로 접속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성 코드를 다운받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드라이브 파일 다운로드가 무서운 게 사용자가 인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무서운 공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사용자는 인지를 못하게 되고 백그라운드 형식으로 이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웹 서비스를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네이버라는 곳에 아이디를 적고 접속을 했을 때 키로그 파일이 남게 되고 그것이 CNC로 전송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상세 분석은 패스하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DLL에 대해서, 아, 분석을 하다가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좀 제대로 못한 면이 있었는데, 어, 제가 DLL을, 올리 디버그로 올려놓고, 이거에서 참고하는 파일을, 올리 디버거로 분석하면서, 그 디버깅 옵션을 조정을 해서, 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DLL 코드를 약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결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대응 방안으로,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악성 코드가 유포되고, 실행이 됐을 때, 많은 피해가 있는데, 그 뒤에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보안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각종 운영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 해커가, 내부 사용자들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귀찮은 면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거의 다, 뭐, 이렇게, 여기에 뭐, 자바나, 뭐, 윈도우 업데이트나, 각종 업데이트가 이런 데 뜨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계속 뜨니까 뭐 귀찮아서 XX 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커들이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거의 뭐, 악성 코드 분석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것 같고, 이제는, 좀 나아가서 고급 리버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요할 때, 참고하면서 보고, 이제 공부할 것은, 파이썬 오픈소스 이용해서 활용하는 악성 코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동화 분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